네, 자, 이어서 시장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테이퍼링 이슈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죠.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와이오밍에서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미국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회 형식으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 회의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랑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가 불참을 해요. 이제 이를 두고 주최 측이 인원 제한으로 국내 초청 명단에 집중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 회의는 토론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아마 불참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저는 지난 6월 말부터 이제 8월달 잭슨 미팅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9월 FOMC에서 이제 일정 발표하고 그리고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1차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보니까 현재 미국은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제로 금리 그리고 이제 매달 1,200달러 규모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미 행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실질적 수준의 이제 MMT죠. 현대 통화 이론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디플레이션까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바랐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왔고 지금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과하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대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뿌려진 유동성 자체가 이제 모든 자산의 이제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동성이 이제 경제 회복으로 빠르게 나타나게 되고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나눠지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뭐 테이퍼링 하면은 뭐 세계 지수가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뭐 괜히 개인 투자자들 겁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고요. 참고로 잠깐 설명드리면은 바로 전에 테이퍼링이었던 2013년도 6월달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 한마디에 그때 당시에 지수가 10% 수준으로 정말 프레시 크래시가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가 아니라 다음 연준 의장이었던 지금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재무장관 때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옐런은 시장과 아주 소통을 잘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테이퍼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을 풀어둔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당시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죠. 그때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2000년도 초반 시기였었는데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도 2000년도 초반에 너무 오랜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이미지는 제가 미국이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붕괴되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는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이라크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때 당시 투심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주식을 시작한 지 한 4, 5년 차 됐고 제가 다이어리를 오늘 방송 준비해서 다이어리를 봤는데 온통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연준 의장이었었던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당시에는 정말 쇼킹했었던 기준금리였죠. 1%대를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금리는 거의 1년을 좀 넘게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풀린 유동성이 지금처럼 이제 미국의 물가를 급상승시켰어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태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2004년도 중반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케이스를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풀린 유동성이 테이퍼링 시작된다고 해서 한 번은 사라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유동성이 이제 경기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승수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용이 또 창출이 되고 또 다른 유동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은 이미 오랜 기간 테이퍼링 이슈에 적응을 해왔고요. 따라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극도로 겁을 먹으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겠지만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는 조용히 우상향을 쭉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는 현재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재신 여부에 따라서 올 연말 또는 혹은 내년 초에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에 온갖 전문가들 뭐 잡상인들이 나와가지고 겁이란 겁은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 변동성은 있겠지만 막상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수는 올라갈 거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겁을 줄 때 내가 그때 겁 줄 때 매수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나중에는 좀 아쉬워하실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 저는 테이퍼링 시작되기 전에 흔드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 중후반
딱히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중후반 이후에까지 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 다음 전략인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 되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지만 또 막상 금리 인상 시작하더라도 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31조 원이 넘게 매도했고, 지난 8거래일 동안 8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거 이제 예전부터 제가 쿼드러플 이칭데이 때 이제 선물서 동시만기일마다 제가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최근 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9월 걸 보니까 외국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은 선물서 동시만기일입니다. 내마녀의 날이라 부르는 쿼드러플 이칭데이인데 본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모든 증권사 HTS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주체별 파생 포지션 차트예요.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어가지고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을 보시면은 전 포지션에서 이제 개인들이 다 손실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027억 정도 손실 중이고요. 금융투자 역시 272억 정도 손실 중이고 수신 역시 403억 정도 손실 중이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1,392억 정도 수익 포지션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수익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현물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폭탄을 투하하면서 주가를 박살을 낸 외국인만 딱 저희가 떼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앞에서 보신 전체 포지션에서 이제 외국인 거만 제가 빼가지고 보여드린 자료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주황색이 있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가 높아지는데 이게 파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선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좀 선물 합성 수익률 곡선인데 잘 보시면은 기준선 0 이상에 있는 곡선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준선 0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 구간으로 돼 있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는 부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제가 보니까 433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제일 높이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현재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상 수익 곡선에서 제일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포인트대가 검은색 동그라미를 쳐드린 지점이에요. 보니까 402포인트 정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HTS 상에서 보면은 아마 이름이 되게 다른데 선물 옵션 시세표 아니면 뭐 옵션 시세 정강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이 선물 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402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402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3,073.64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9월 9일 기준으로 3,074.63포인트에 딱 맞춰놓으면은 파생 시장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큰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큰 조정이 발생하기 바로 전이 제가 보니까 8월 9일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날 종가가 3,260포인트였어요. 물론 당시 외국인들도 화폐시장 수익률 최고 포인트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3,200포인트에서 3,070포인트 근처까지 끌어내려야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포인트 수익률이 최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7조 정도를 매도했는데 그중에 7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몰려있어요. 그럼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매도를 했고 다른 쪽은 이제 매수를 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나올 때쯤에 CLS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고 얼마 전에 또 모건 스탠리 또 이제 한 주 만에 매도 의견을 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시총 1, 2위를 외국인들이 때려버리니까 지수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MSCI 리밸런스에 대한 정기 매도 포인트쯤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불안감을 조성을 했고요. 주저앉으면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당연히 이 두 개가 이제 내려앉아 버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앉아 버리니까 관련돼 있는 코스닥 기업들도 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를 외국인들 왜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매도했는지 이거를 보시면 한 번에 설명이 되실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언제쯤 외국인의 매수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제일 높은 포인트는 402포인트예요. 약 3,073.64포인트인데 아마 오늘도 바뀌겠죠. 9월 9일까지 계속 바뀌어갈 텐데 그러다가 뭐 그 이후에 지수를 만약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실 포지션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늘 지수가 좀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최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를 더 이상 끌어올릴 이유도 없고 끌어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줄어들고요.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시장 안 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저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제가 항상 시장 밀릴 때마다 사실 제가 지난번 3,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조정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9월 9일까지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지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매도를 당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늦어도 쿼드라플 리스팅데이 9월 9일까지는 매수를 정리하시라는 의견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전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